스코어 3대0, 전체 슈팅 13대4, 유효 슈팅 8대2. 2022년 7월 27일 동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일본과 만나 3대0으로 대패했다.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였기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더 유리한 축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는 내내 할 말이 없던 게 긴장감도 전혀 흐르지 않는 한코트 게임이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한국 축구의 강점은 투지와 체력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전이라면 더욱더 이기겠다는 의지가 TV 너머로까지 느껴졌었는데 이젠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건 아마 이번 경기를 시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느꼈을 감정일 테고,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에게 보였던 투지와 체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분이기에 분명 이 부분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분명 해외파가 다 빠진 상태였기도 하고 동아시안컵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쳐봐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외파가 다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는 건 K리그와 J리그의 차이가 있다고까지 생각이 들었다. K리그도 자주 시청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K리그가 J리그보다 더 잘한다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J리그의 시장 규모와 K리그의 시장 규모 차이에 비해 이 정도면 양호하지 라는 의견도 예전에는 지지하려고 했는데 이젠 지지해주기가 좀 어렵다. 이대로라면 한국 축구는 자연스럽게 일본 축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상대 전적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일본과의 역대 전적은 42승 23무 16패로 우위에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성적은 6승 7무 6패이다. 이전에는 벤투 감독의 전술이 우리나라 축구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벤투 감독의 전술에 문제인 건지 선수들의 개인 역량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전술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은 것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확실한 건 벤투 감독은 한국 감독으로 부임 이후 최단 시간에 최다승을 기록했고 현재 32승 11무 7패라는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감독이라는 건데, 한국 축구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일까? 일본 네티즌들 대다수의 반응은 한국은 이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한국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고 언론은 한국이 일본의 라이벌이라고 부추기고 싶어 하지만 전혀 경쟁자가 아니다. 옛 한일전은 투지를 앞세운 한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멘탈 면에서 밀렸지만 지금의 한국은 선수 개개인의 투지도 느껴지지 않고 피지컬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 일본 선수의 피지컬이 향상된 것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장점을 지우고 스타일이 다른 축구를 지향하게 되면서 약해지고 있다. 이젠 팽팽한 상대가 아니게 된 느낌이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한국을 경계한다기보다 일본의 축구에 대해 더욱 집중하는 면을 보였다. 이런 점을 보니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자신들의 라이벌이라고 느껴하지 않는 듯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일본을 한국보다 아래 수준으로 봐왔던 것처럼 말이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반응이 한국이 일본에게 3대0으로 지는 건 이제 기본이다. 한국 축구는 일본 축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수비는 매우 견고하며 강하다. 일본 축구 기술은 아시아 레벨을 넘어섰다. 아시아의 탑은 일본이다. 한국 축구의 손흥민은 토트넘의 손흥민과는 다르기에 한국 1군은 일본 1군을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는데 뭔가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젠 일본과 한국이 축구로 맞붙는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분명 무조건 이기지 라는 확신이 든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이기겠지 라는 기대감이 더 큰 느낌이기 때문이다. 경기 해설을 맡았던 박문성 해설위원의 말이 생각난다. 이제 아시아의 호랑이, 아시아의 넘버원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경기를 보며 너무나 많이 공감했던 멘트였던 것 같다. 월드컵이 약 4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 과연 한국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응원은 하겠지만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한다.